오늘은 연예인 김종민 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연예인 사주 볼 때 언제 인기가 좋아지고 언제 인기가 떨어지나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고,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하는 운, 결혼을 했으면은 좀 가정이 좀 안 좋은 운,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주 격국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용어를 대면 안 되고, 용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아듣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어를 대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관격, 뭐 관인상사 이름만 하면 잘 모르니까. 이분이 인기가 언제 떨어지나, 인기가 언제 떨어지냐면은, 야, 이분은 인기가 떨어질 수가 없네. 안 좋은 운이 오면은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글씨가 있고, 좋은 운이면은 좋은 운 받을 수 있고, 사주가 목화 토금수가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쁜 운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좋은 운이 오면은 받아먹고. 연예인들 사주가 이상하게 좋은 사람들 것만 봐서 그러나 신기합니다. 야, 이거 언제 인기가 떨어져? 아이고, 인기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네. 인기가 언제 떨어지냐? 오히려 내년에 인기가 또 올라가네. 참 신기하네. 참. 인기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에 조금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정도는 뭐 내년에 조금 안 좋긴 안 좋은데 별거 없습니다. 내년에 살짝 좀 구설수가 있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고요. 결혼은 언제 하냐? 이분이 결혼이 올해가 갑진이지.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앞으로 5년 뒤면 몇 살이요?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 결혼하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올해가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년. 기유년에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사주가 아주 된 사람이네, 이 사람. 그리고 문제는 얘는, 아니, 얘라니. 난 결혼하면은 안 되겠네. 야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인기 뚝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유, 사주가 뭐 흠잡을 게 없네요, 얘가. 사람이. 정관격이네, 정관격. 올해 비견이 정관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완전 격이 성립이 돼 있어, 이분은. 그래서 어쨌든 육신으로 보면은 비견이 정관을 만났다는 얘기는 지위의 문제인데, 경쟁이라든가 승진에 관해서는 이게 만 직장인이다.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고 승진도 되고, 뭐 시험 보면 합격도 하고 취직도 되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다면은 배우자가 외정을 합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정관격 특징은 그 이제 화목한 조직을 위해서 그 규칙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조직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뭐 행정과 뭐 제도를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을 잘 따진다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 비도덕한 행위를 잘 안 합니다. 이 정관격의 특징이. 단점은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원칙을 따지고 다른 사람도 원칙을
맞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 나쁜 습관이라든가 태도를 그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TV에서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주 사람이 된 사람이네 이 사람. 특징은 그 정관격 특징입니다. 그 지금 상황에 자신이 그 통제하기를 원하고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명분이라든가 명예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조직이 갔을 때 규칙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고 조직의 이익을 자기 욕심보다 조직을 위해서. TV에서 보면 전혀 다르죠. 정관격인데 신기하게 정관격은 이렇고 김정민 씨는 TV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격 단점이 뭐냐면 그 대의를 위해서는 그 소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본인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자신의 객관성을 좀 상실할 수도 있고 그 정황적인 관인 상생되면은 운영관리 시스템이나 교육과 행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연예인이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관인 상생이 정확하게 관인 상생이 되면은 운영 관리 시스템이나 교육 행정 이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관격이 관인 상생이 되면은 그 조직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뭐 임무권이나 허가권을 가지고 정관이 임무 수행하는 것을 하는 사람인데 정의를 만났다 그러면 관인 상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남녀가 이 관인 상생 됐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여자한테 그 애인처럼 안 되고 그 부인처럼 잘 나갑니다. 그 애인하고 부인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안 헷갈려요. 그 부인한테는 그 애인처럼 안 합니다. 공과사를 좀 따지게 하려고 이렇게 애교 부리는 것보다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를 찾고 여자 같은 경우는 관인상생 받은 여자는 사랑 많이 받죠. 또 관인상생이 돼서 그 상관을 제하잖아요. 관인상생이 돼서 상관을 제하면은 그 잘못이라든가 단점을 고치고 그 허가를 내주는 그 뭐 교화라든가 교정의 그 허가라고 말하는데 허가 기관으로 인정받아서 공인된 허가 기관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교구를 볼 때 관인 상생돼서 상관을 제어했다는 거는 천간에서 지지로 제하는 거는 이제 실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열로 봤을 때 그 관인 상생하고 상관을 제어했다 그러면 잘못이나 단점을 고치는 그 허가 내주는 기관 있잖아요. 교화를 한다든가 교정 그 허가하는 사람들 뭐 교도소라든가 뭐 이렇게 저기 애들 소년원 같은 거 그런 데서 근무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재생관을 해서 겁제를 제하면은 대행 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 이제 정관격이 관인상생이랑 재생관은 순식이라고 하는데 뭐 정관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편이 있다든가 또 정제가 있어야 되는데 편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방편식이 화식이라고 합니다. 뭐 정관이 없고 이제 정관인데 인성이 없거나 뭐 정관인데 재성이 없으면 방편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에 관인상생이 되는데 인성이 없거나 정관격에 재생관이 돼야 되는데 재생관이 안 되면은 방편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럴 때는 이제 사주를 볼 때 왕세 강약으로 이제 실력을 보고 그러니까 천간은 왕세 강약으로 보고 지지는 왕상 희수사로 이제 조건을 감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의 그 방편식이 뭐냐면은 정인이라든가 편이 없어. 그러면은 재생관으로 갑니다. 관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정인도 없고 편인도 없다. 그럼 재생관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조직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조직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누구랑 행동하는 거야.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조직의 그 업무 대행을 하는 사람, 뭐 보좌를 한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근무를 한다든가, 저쪽에, 저 뒷거티라니 저기.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한다든가, 비정규직.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겁제를 제했다. 재생관에서 만약에 겁제를 제했다. 그러면 이도공명이라고 하는데,
그 대행 기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재생관이 되면은 연예인 같으면은 신분이 상승하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45세 이후에 재생관이 안 되면은 퇴직해야 됩니다. 그 재생관 된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꾸준히 하고 노력합니다. 신분 상승하고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극대화. 만약에 재생관이 없다, 그럼 신분 상승하고 이익 상승이 어렵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관격이 재생관이 됐다, 그러면 그 총괄 책임자입니다. 지금 어디더라? 1박 2일에서도 그 정도면 책임자 맞아요. 정관이라는 거는 허가권이 있고 정인이라는 거는 허가받은 임무 수행자를 말하는데 관이 상상되면은 총괄자 맞습니다. 정제라는 거는 영역의 범위를 갖는 것입니다. 뭐 정제가 있으면 내 권한이 있다든가 계급적 위치가 있다든가. 그 정관격은 그 계급 사유를 지향하고 정인격은 지식과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 격을 말씀드릴게요. 그 정관격의 직업관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그 조직이라든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모든 조직원이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면서 운영자가 되고자 하고 명분이라든가 명예와 같은 그 대외적 질서를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정관격의 상신은 정제인데 정제가 있으면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라든가 필요한 인력, 직무라든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정관격의 상신입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이 왔는데 아니 이렇게 직장 다니는 줄 알았더니 연예인이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힘든죠, 맞추기가. 직업 맞추기가. 근데 전체적인 틀만 말씀할 수 있지 정관격이 재생을 하니까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그 규정이라든가 필요 인력이다라고 했는데 연예인이었어. 그럼 뭐 맞출 수 있어요? 그냥 하나 소리 어떻게 맞춥니까? 직업이 35만 가지인데. 정관격의 격구시는 정인입니다. 관인 상생이 돼서 상관을 제외하지만이 격이 살아납니다. 전문 능력을 활용하고 그 조직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뭐 공무집행이라든가 행정, 뭐 조직 내 규칙을 구성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격구신 정인. 아니 격기신 상관이 있다. 근데 상관도 있고 관인 상생된 인성도 있다. 그러면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잖아요. 이게 그 격을 건드는 게 이제 격기신이 상관인데 인성 있으면은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직원의 편의를 만들어주고 또 막 정해진 규칙 내에서 그 편의를 맞춰주고 그 재교육이라든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상신의 기신 겁재가 있다. 상신의 기신은 겁재가 뭐냐면은 아까 상신에는 정제인데 기신은 겁재인다. 기신은 겁재입니다. 외부 조직과의 그 외부 조직 있잖아요. 거래라든가 그 관리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그 현재 경쟁력 강화라든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신사업에 대한 구축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인하식이 됐다. 그러면 지적 능력을 활용하고 식상 능력이 있어가지고 현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기나 위즈, 그 프리랜서를 갑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은 관인 상생이 됐다. 그러면 아 공공기관 근무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김종민 씨 마냥 손님이 왔어. 공공기관 근로자 했더니 연예인인데 그럼 완전 개망신 나가는 겁니다. 올해 하여간 정관격이 겁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불안해지고 뭐 진급, 뭐 시험 문제, 뭐 당선되겠냐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부부 생활했다. 그럼 불안합니다. 또 희생을 강요하고 괜찮습니다 올해.